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신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 학교폭력 전반적인 진행 절차를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되면 그 각 진행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진행 절차를 모르면 각 절차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오늘의 주제로 선택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림으로써 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요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진행 절차를 알아보게 되면, 우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각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통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에 선치된 전담기구는 각 피해 관련 학생 및 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가피에 관련한 학생들에게 이제 진술서 같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학생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확인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관련 학생들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학생 확인서 이런 걸 받게 되고,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카카오톡 자료가 있으면 카카오톡 자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한 뒤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학교장은 이런 걸 보고받은 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합니다. 전담기구를 개최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 사유를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플러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전식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플러스 피해 학생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고, 플러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플러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고 행위가 아니고, 플러스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즉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피에 관련 학생의 진술,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첫 번째 가해 학생의 행위가 우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그 가해 학생에게 사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된 가해 피해 관련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뒤에 불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며, 행정소송은 조치가 있음을 알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치가 있으면 뭐 두 개다 보시면 겹치는 게,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뭐 90일 이내라고 하는데, 요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가 있으면 알게 된 날, 안 날은 보통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때, 그때를 안 날로 알게 된 날 혹은 안 날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 피해 관련 학생은 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가해 피해 관련 학생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학생 확인서에 적시해야 됩니다. 이 학생 확인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기마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학생 확인서. 학생 확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가 되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말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좀 요거에 집중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학생 확인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학생 확인서에 그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해야 되며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 학교 폭력을 행한 가해 관련 학생은 전담기구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학교폭력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했죠. 학교폭력, 그러니까 상대 학생이 신고를 했는데, 나를 신고했습니다. 나를 신고했는데, 내가 학교폭력 정의를 보니까, 그 학생한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서로 감정싸움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감정싸움을 하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고, 뭐, 말 그대로 송사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딱 보이면 좀 전담기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한테 좀 사과도 하고, 진심된 사과도 하고 사과문도 보내고, 뭐 피해 학생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피에 관련 학생은 그래도 이제 여기서 아무리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피에 관련 학생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이 담긴 의견서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무작정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일이기 때문에 좀 감정이 많이 개입돼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대응은 아니고, 말 그대로 합리적인 주장, 특히나 이제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매우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해야 되며 그러한 주장을 단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견서나 이런 걸로 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제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예상 질문들 미리 준비해서 이에 대해서 진술을 연습하는 등 해야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이제 위원님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학생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폭위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위원님들은 그 학생에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뭐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시 정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준할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나와서 학생들이 각 진술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좀 미리 연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안에서 좀 쟁점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제가 가로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학생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 등을 제대로 대인 진술하지 못해서 되게 억울하게 조치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면 학교폭력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기부에 학교폭력의 사안이 기재가 되면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말 그대로 이제 가해 학생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안에마다 적절한 조치를 대응함으로써 좀 원하는 조치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대응이 이제 혼자서 대응하는 게 조금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사건을 좀 많이 하신 그런 변호사님들 도움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나마 답을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